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발렌시아 vs 라요 바이에카노.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하프스페이스 수비 불안과 라요의 이선 공략 능력이 정면으로 맞물리는 매치업이다. 발렌시아는 4-2-3-1 구조 안에서 중원을 두껍게 세우려 하지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전방 압박이 한번 벗겨지면 중원 사이 공간이 텅 비고 그 순간 하프 스페이스를 향한 라요의 침투가 살아날 수 있다. 특히 28라존이 이 구간에서 자유롭게 몸을 돌면 발렌시아 수비는 슈팅각을 막을지 프로토스의 침투 패스를 차단할지 선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라요는 28라존을 중심으로 박스 앞에서 공격 방향을 바꾸고 알바로 가르시아의 측면 속도와 프로토스의 침투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루이스 리오와의 측면 전진과 안드레 알메이다의 전진 패스로 반격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공격이 끊긴 뒤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거나 중원 복귀가 늦어지면 라요에게 곧바로 박스 앞 공간을 내줄 위험이 크다. 그리고 라요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앙만 고집하지 않고 측면 전환 이후 컷백과 박스 외곽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팀이다. 발렌시아가 라인을 끌어올리면 프로토스가 뒷공간으로 파고들고 발렌시아가 내려앉으면 28라존이 박스 앞에서 왼발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발렌시아 수비는 어느 쪽을 막아도 다른 루트가 열리는 까다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코너킥 상황은 이번 경기의 중요한 승부처다. 라요는 반대쪽 팝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좋은 선수들을 활용해 수비 뒷공간에서 헤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발렌시아가 첫 번째 마킹을 놓치거나 볼 낙하 지점을 늦게 읽으면 라요는 세트피스 한 번으로도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공을 얼마나 오래 소유하느냐보다 라요가 하프 스페이스와 세트피스 상황을 얼마나 날카롭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라요는 28라존의 이선 장악력, 프로토스의 침투, 알바로 가르시아의 측면 속도, 팝포스트 세트피스 패턴까지 공격 선택지가 다양하다. 반면 발렌시아는 하프스페이스 수비와 세컨볼 경합 이후 재정비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 차이가 누적되면 후반 승부처에서 라요가 더 확실한 유효 슈팅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렌시아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지로나 vs 소시에다드.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점유 전개보다 지로나의 강등권 생존 본능과 세트피스 집중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지로나는 4-2-3-2를 기반으로 무리하게 공격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수비 간격을 좁히고 박스 앞 공간을 최대한 닫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강등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는 예쁜 축구보다 결과가 우선이고 그래서 지로나는 보수적이면서도 실리적인 경기 설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지로나의 수비 진영을 소시에다드가 원활하게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시에다드는 오스카르손의 박스 안 움직임, 바렌네체아의 측면 돌파, 투리엔테스의 전진 패스를 활용하려 하겠지만 공간이 좁아지면 공격 전개의 속도와 슈팅 각도가 동시에 제한된다. 특히 지로나가 중앙을 단단히 잠그고 측면 크로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비를 세우면 소시에다드는 박스 안에서 많은 수비 숫자와 싸워야 한다. 반면 지로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확실한 승부처를 만들 수 있다. 소시에다드는 세트피스 수비 시 데인마크 전환이 느려지는 장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세컨볼 상황의 문전 혼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 순간 바나트가 세컨드 지점에 대기하며 타점 싸움에 성공한다면 묵직한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 치간코프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킥과 컷백으로 세트피스 이전의 파울 유도 장면까지 만들 수 있고 이반 마르틴은 박스 앞에서 세컨볼을 다시 살려내며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강등권 팀의 막바지 동기부여는 항상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 전세계 공통적으로 강등권의 절박감은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매 경기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지로나 역시 이번 경기에서 그 심리적 에너지를 경기력으로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 소시에다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더라도 지로나가 내려앉아 공간을 지우고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리는 흐름이 형성되면 경기 양상은 예상보다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쪽보다 한 번의 세트피스와 문전 혼전에서 더 강하게 달려드는 쪽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로나의 절박함, 바나트의 문전 감각, 치간코프와 이반 마르틴의 연결성이 승리 방향을 만들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지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레알 마드리드 vs 레알 오비에도.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꽤 뚜렷한 매치업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오비에도 진영 깊숙한 지역에서 볼 소유 시간을 늘리며 공격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니시우스가 왼쪽 측면에서 연달아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 활용하면 오비에도 수비는 바깥 돌파와 안쪽 연결 중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영국산 폭격기 주드 벨링엄이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한다면 오비에도 수비가 방향을 잡기도 전에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에게 위협적인 유효 슈팅 찬스가 생산될 수 있다. 곤살로 가르시아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이며 마무리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비니시우스의 컷백이 낮게 깔리거나 벨링엄이 박스 안으로 늦게 침투하는 순간 곤살로 가르시아에게도 좋은 슈팅 각도가 열릴 수 있다.
오비에도는 알렉스 포레스의 침투와 차이라의 측면 돌파를 활용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재정비하면 역습 루트가 쉽게 끊길 수 있다. 콜롬바토가 중원에서 패스 방향을 잡아줘야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이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조이면 전진 패스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이 한번 막혀도 다시 측면으로 넓히고 박스 외곽에서 벨링엄이 위치를 잡으며 반대쪽에서 재차 침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반복 공격은 오비에도 수비진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오비에도가 낮은 수비 블록을 형성하더라도 비니시우스가 1대1 돌파로 수비 한 명을 벗겨내면 박스 안 막힌 구조가 곧바로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벨링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나 페널티 스팟 근처로 들어가며 두 번째 슈팅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단순히 개인 능력으로만 밀어붙이는 팀이 아니라 측면 흔들기와 중앙 침투, 컷백 루트가 동시에 맞물릴 때 공격 완성도가 크게 올라간다. 오비에도가 전후반 90분 동안 이 공격 패턴을 계속 통제하기에는 수비 전환 속도와 압박 저항력에서 부담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 진영에서 점유 시간을 늘리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력, 전술 완성도, 공격진의 마무리 퀄리티까지 모두 감안하면 레알 마드리드 승리 방향이 가장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